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18장 리스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1344페이지를 보면은 판매 후 리스 거래라는 게 있는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판매 후 리스 거래, 영어로는 sales and lease back입니다. 즉, 자산을 갖고 있는 자가 이걸 매각을 해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죠? 그럼 매각이지, 여기 세일. 그런데 이 구매자로부터 다시 자산을 리스백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료를 수년에 걸쳐 또박또박 주는 이 거래를 판매 후 리스 거래라고 해요. 자, 그림 8번에 나와 있죠? 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판매 후 리스 거래의 대상 자산은 뭐 비품이나 기계장치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부동산이 많습니다. 건물, 토지. 여기서 건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판매 후 리스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갑회사가 지금 돈이 쪼달려요. 자금 부족이야. 건물을 담보로 잡고 차입을 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 이럴 때 건물을 아예 을이라는 거래 상대방한테 매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이때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자금난이 풀리죠. 더 나아가서 장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로 서로 약정을 하면 되니까 처분이익도 쏠쏠히 인식이 되죠. 당기순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싶거든. 그래서 같은 날 을이 구매한 요 갑회사의 건물을 리스하는 거예요. 리스백. 뭐 운영 리스든 금융 리스든 알아서. 그리고 리스료를 또박또박 내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죠. 갑회사는 지금 당장 돈이 급했어요. 한 방에 돈이 들어와요. 처분이익도 인식을 하니까 당기순이익은 높아집니다. 사용하던 건물은 계속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리스료는 장기에 걸쳐 리스료가 나가니까 일단 자금 부족은 해소가 돼요. 의뢰사는 이 자식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오겠어요. 그래서 건물을 매입을 하고 다시 리스로 주면서 리스료를 받을 때 내재 이자율을 높여서 받는 거죠. 딴 데라면은 뭐 5%, 6%일 거 너 한 7%, 8% 정도 되는 걸로 리스료를 부과를 해버리는 거죠. 똘똘한 고객을 잡은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갑회사와 의뢰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종종 세일즈 앤 리스백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판매자, 리스 이용자, 요 갑회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넘겨줬을 때 이것이 정말 세일이냐 아니면 단순히 위탁으로 넘겨준 거냐 수익기준서를 적용해서 판매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리스 거래는 인식 면제를 선택하지 않는 한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다 인식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로 세일즈 앤 리스백 대상 자산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인식 면제에 해당이 되는 소액이 될 수는 없고요. 또 장기로 보통 나갑니다. 리스 기간이 단기도 아니기 때문에 리스 부채는 무조건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판매자 입장에서 자산 이전이 판매냐 1115호에 따라서 구매자가 그 자산을 통제할 수 있으면 판매자는 손 털었잖아요. 판매로 즉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12장에서 판매는 판매인데 판매자가 콜옵션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구매자가 풋옵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매출로 인식 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거래도 재미의 약정 유무를 고려해서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수익 인식을 해야 합니다. 표 6에 판매 후 리스 거래 회계 처리를 요약을 했는데요. 여기는 판매자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겨줬어요. 구매자. 근데 구매자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리스 제공자로서 얘한테 리스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리스 이용자가 되는 건데요. 일단 자산을 넘겨줬을 때 얘가 판매가 아니래네. 그러면은 유형 자산의 처분 뭐 이런 거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된 자산을 계속 인식하면서 돈은 들어왔잖아. 매각대금. 그거를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는 자산의 취득으로 회계 처리하진 않죠. 돈은 넘겨줬죠. 그거를 대여금 등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마치 이거는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거, 대여해 준 거, 뭐 이렇게 회계 처리하니까 별로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고요. 자, 자산 판매가 정말 판매야. 1115호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때 판매자는 예를 들어 건물이 있어. 그럼 건물 넘겨드렸잖아요. 북밸류.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죠. 현금 얼마 들어올 겁니다. 리스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 부채도 인식하고 사용권 자산도 인식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차익을
이익을 인식을 합니다. 이럴 때 이 이익이 일반적인 자산의 처분이익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건물을 넘겨주면서 인식하는 처분이익은 건물 전체의 통제를 다 상대방한테 넘겨줬으니까 오롯이 건물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만큼을 처분이익으로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의 일부를 다시 내가 리스백을 통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준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과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 금액에 비례하여 사용권 자산을 측정하고 차손이익을 인식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기준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글, 말이 한글이지 정말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잠시 후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숫자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반면에 구매자이면서 리스 제공자는 회계 처리가 간단합니다. 자산 취득하고 이걸 얘한테 리스백하면서 운용리스면 운용리스, 금융리스면 금융리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회계 처리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 판매자, 이용자 회계 처리를 보는데요. 첫 번째, 판매 대가하고 이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같은 경우 일반적이겠죠. 예를 들어 자산의 장부 금액이 1000인데 페어밸류는 1500이야. 그럼 1500짜리라고 주장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대가를 다오. 상대방은 1500이나 되는 현찰을 줄까요? 주죠. 왜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리스백을 하면서 상대방은 높은 리스료로 받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정가치 100%를 다 대가를 줄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부금액 1000짜리를 넘겨주고 현금을 1500을 받았을 때 분계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은 1000이고 현금은 1500인데 이 달랑 요 양도거래만 있다면은 500만큼 처분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매각을 했고 다시 같은 날 리스백을 했잖아요. 따라서 사용권 자산도 인식을 해야 되고요. 리스 부채도 인식을 해야 돼요. 향후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리스 회계 처리를 할 때 이용자 회계 처리, 리스 부채를 먼저 결정짓고 같은 금액으로 여기다가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연두색으로 지금 쓴 이 차변과 대변이 있는 거와 없는 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이니까 좌우 이익은 500이 잡힐 거 아닙니까? 단순한 자산의 매각이라면은 처분이익이 500이겠으나 그 자산을 다시 리스백해서 내가 사용한다면 처분이익은 500보다 적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경제적 효익을 갖는 건물의 상당 부분을 내가 다시 리스펙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인식하자. 얼마나? 그게 바로 앞에서 보았던 요 문구예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 금액에 비례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일단 요 분계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건물이 빠져요. 이게 장부 금액이죠? 현금, 공정가치만큼 돈이 들어와요. 이때 리스 부채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바로 그겁니다. 미래 리스료의 현재 가치만큼 잡아요. 이걸 X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용권 자산을 X로 인식을 해버리면 같은 금액, 처분이익은 이 둘 다 XX 없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좌우가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매각을 했어요. 다시 그 물건을 리스백을 했을 때는 처분이익은 적은 금액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좌우 리스 부채랑 요 사용권 자산을 같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인 자산 처분이익하고 같은 금액을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사용권 자산은 리스 부채 인식 금액과 별개로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교재 1347페이지로 와보면은 중간에 이런 식이 나오죠. 사용권 자산을 인식을 할 때 리스 부채랑 상관없이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 금액에 비례해서 측정하라. 앞에 문구가 요거 아닙니까? 그 뜻은 뭐냐면 판매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판매 자산의 공정가치 대비 리스료의 현재 가치 비율만큼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그거만큼은 다시 내가 리스백을 한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보는 거죠. 분계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장부 금액이 1000이야. 그런데 받은 금액은 공정가치 1500만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일반적인 매각이라면은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없다고 하면 여기가 500이 될 판인데 그게 아니라 리스백을 했잖아요. 그 리스 부채 미래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 미래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1500보다는 작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4, 5년, 5, 6년 쓰다가 이제 끝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리스 부채는 분명히 1,500보다는 적은 금액일 거예요. 예를 들어 뭐 600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때 여기는 이 금액과 상관없는 숫자예요. 그리고 리스 부채 요 600보다는 적은 금액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요 3번 리스 부채는 리스료의 현재 가치고요. 4번은 판매한 자산의 장부 금액, 즉 1000에 판매 자산의 공정 가치 1500분의 600, 요 비율만큼을 여기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리스 부채보다 사용권 자산은 항상 적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들어가는 요 4번 금액이 600보다 적으니까 이전된 권리의 차익은 전체 건물을 매각했을 때보다는 적은 금액이 잡힐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앞에서 보았던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 금액에 비례해서 사용권 자산을 측정한다. 요 의미가 바로 이렇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1347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판매 대가하고 공정 가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유보를 해 놓을게요. 기본적인 걸 먼저 회계 처리하고요. 세일즈 앤 리스백에서 구매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자산을 일단 취득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날 리스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운용리스, 금융리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자산 이전 자체가 판매가 아니래. 그럼 너무 쉽죠. 이거는 그냥 돈을 주고받은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돈을 수취한 쪽은 금융부채, 돈을 건네준 쪽은 금융자산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같은 경우에 들어온 돈 자산 매각이 아니니까 금융부채로 인식하고요. 리스료를 지급할 때 이 금융부채의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요. 구매자 리스 제공자 자산을 샀지만 산 게 아니라며. 따라서 나간 현금은 모두 대여금과 같은 이런 금융자산으로 인식을 하고요. 리스료를 받으면 이자 수익과 금융자산의 회수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일단은 먼저 관련 예제를 들여다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래요. 공정가치는 150만 원이고 돈이 궁했나 보지. 그래서 1년도 초에 이걸 의뢰사한테 팔아요. 근데 나는 건물을 계속 쓰고 싶거든. 같은 날짜로 건물을 10년간 리스한 겁니다. 한날 1시에 테이블에 앉아서 건물 양도에 대한 계약서, 리스 계약서 동시에 양자가 사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스료는 매년 말에 10만씩 지급하기로 했고요. 내재이자율은 5%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때 의뢰사는 당해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의뢰사가 관심사가 아니라 갑이 세일즈 앤 리스백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자, 물음 1번. 건물의 공정가치가 150만 원인데 판매 대가도 150만 원일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물음 2와 3은 150이 아닌 경우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건물의 이전은 1115 통제 이전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매출,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풀이를 볼까요? 1년도 초에 건물 매각할 때 갚해서 합니다. 잔고금액 빠지고요. 건물 현금 공정가치만큼 받기로 했습니다. 150만 원. 이때 리스 부채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10년간 10만 원씩 주기로 했죠. 매년 10만 원에 기간 15% 연금연가 곱하면은 77174예요. 이때 사용권 자산은 무조건 77174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야 이 이전된 권리의 차익이 15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 5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잡혀야 됩니다. 사용권 자산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앞에서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사용권 자산을 인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판매한 자산의 장부 금액, 이 문제에서는 100만 원이었죠. 이 100만 원의 일부가 사용권 자산이라는 거예요. 얼마가 일부냐면은 판매 자산의 공정 가치가 150만 원이었죠. 리스료의 현재 가치, 이게 리스 부채 금액 아닙니까? 아까 77만 2천 원 정도 됐었잖아요. 이 비율만큼을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이 100만 원짜리 장부 금액 넘겨줬지만 다시 리스백을 하면서 사용권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100만 원 전체를 다 잡는 게 아니고 리스료의 현재 가치 나누기 판매 자산 공정 가치 비율만큼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514783이고요. 마지막 이전된 권리의 차익, 요게 끼워넣기 숫자로 들어가겠죠. 물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별도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 일치금액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의뢰사는 현금을 주면서 일단 자산을 샀을 거 아닙니까? 운용 리스 자산.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의뢰사는 10만 원 받으면서 리스료 수익, 운용 리스였으니까. 반면에 갑회사는
돈 나가면서 일부는 이자 비용, 일부는 리스 부채일 거 아니에요. 리스 부채 772174 5% 곱한 38,609원만큼 이자 비용이고요. 나머지가 리스 부채입니다. 물음 2번으로 가면은 물음 1에서 건물의 판매 대가가 앞에서는 150만 원이었는데 170만 원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나중에 설명합시다 라고 넘어왔던 요 피오 7로 다시 가봅니다. 책으로는 1348페이지인데요. 판매 대가하고 이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는 좀 전에 예제에서는 150만 원인데 대가를 170만 원 받은 경우로 지금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자, 판매 후 리스 거래에서의 추가 고려 사항인데요. 리스료가 시장 조건을 웃도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될 건가? 즉, 공정가치가 150만 원이면 15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판매 대가가 170만 원이야. 그렇다면 20만 원만큼을 더 받은 건데요. 구매자, 리스 제공자가 판매자한테 20만 원의 추가 금융을 준 거예요. 대여를 해준 걸로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매자는, 리스 이용자면서 판매자는 이를 돈을 20만 원만큼 별도로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물음 2번으로 가보자고요. 공정가치가 150인데 170을 받았대요. 그럼 20만 원만큼 더 받은 거 아니야? 건물 팔면서 이걸 차입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초과 판매 가격 20만 원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추가 금융을 제공받는, 즉 차입한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나? 근데 더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판매자가 지급할 연간 리스료 10만 원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순수한 리스료뿐만 아니라 요 차입한 대가, 이자하고 원금 상환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10만 원씩 모두 10년을 주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식할 부채, 앞에 물음 1번과 똑같은 겁니다. 77174만큼이 부채인데 앞에서는 77174가 모두 리스 부채였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요 10만 원의 현재 가치가 77174인데 이 금액 중 20만 원은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순수한 리스 부채 부분은 77174에서 20만 원을 뺀 572174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자라는 것이죠. 일단 분계를 보자고요. 북밸류 100만 원 빠지고요. 돈은 아까 150만 원인데 170만 원이야. 어쨌거나 77174만큼 부채인데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일반적인 금융부채 20만 원하고 572174 이 금융부채 이렇게 두 개 합은 77174에, 왜냐면은 10만 원씩 모두 10번 주는 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런데 자, 사용권 자산, 앞에 거랑 금액이 좀 달라졌네. 당연히 다르겠죠. 사용권 자산은 건물의 장부 금액 중 150만 원분의 앞에서 문제는 77174였잖아요. 여기에서는 리스가 572,174 아닙니까? 따라서 앞에 것보다 사용권 자산은 좀 적은 금액이고요. 대차 일치 금액 30만 9,275원이 이전된 권리의 차익입니다. 일단은 갑회사가 1년도 초에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하고요. 자, 을은 돈을 앞에서는 150만 원 줬는데 170만 원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운용리스 자산에 대한 대가가 150만 원, 20만 원 더 준 거는 대여금 같은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도 말 회계 처리를 할 때 리스 부채하고 금융부채 요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앞으로 와보면은요. 인식할 부채 총액이 77174였고 차입금과 리스 부채로 나눴죠? 요 20만 원은 20만 원 이퀄 지금 10번 XXX 해가지고 모두 10번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할인율은 5%로 한 요 분자의 캐시플로우를 엑셀 등으로 계산을 하면은 25,901원입니다. 한편 리스 부채 부분 572174가 되고요. 요게 XXXX 이렇게 10번 나갈 거 아니에요. 또 리스료가 5%로 역으로 계산을 하면은 74099입니다. 자, 25,901원, 74,099원 둘 합치면 10만 원이에요. 즉 10만 원의 리스료 중에 74,099원이 순수한 리스료고 25,901원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갑회사 1년도 말에 분계를 하는데 좀 전에 보았듯이 10만 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74,099원만큼이 리스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자, 리스 부채 처음에 572,174였죠? 5%만큼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됩니다. 28609 요거 38609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자로 고쳐주십시오. 나머지가 리스 부채 상환입니다. 한편 차입금에 해당되는 부분 20만원의 5%만큼 이자 비용이고요. 나머지 금액이 금융부채. 이렇게 10만원을 나눠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의 돈을 받는데요. 74,099원만큼이 리스료 수익이고요. 나머지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과 그 대여금 금융자산의 원금 상환 요거랑 요 위에 거를 반대로 보면은 이와 같이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물음 3번을 볼까요? 이번에는 판매 대가가 15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으로 오히려 적네. 앞으로 가보자고. 자, 표 7로 왔습니다. 판매 후 리스 거래 추가 고려사항. 아까는 시장 조건을 웃도는 부분, 시장 조건을 밑도는 부분이에요. 150만 원 공정가치는 받았어야 되는데 130만 원밖에 안 받았어. 수치를 덜 했잖아요. 이거를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리스료를 선급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미리 줘버리는 거지. 더 받은 거는 돈 더 들어온 거 차입, 돈이 덜 들어온 건 나간 걸로 보는 겁니다. 선급으로. 그래서 물음 3의 해답을 보자고요. 건물의 공정가치가 150만 원인데 판매 대가는 13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덜 받은 거 아니에요. 미달 판매 가격. 이거 덜 받은 걸 150만 원 받아서 20만 원을 미리 구매자한테 넘겨준, 즉 리스료 선급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식할 부채 총액은 772,174인데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10만 원씩 리스 계약에 따르면 10번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아까는 772,174를 20만 원과 572,174 이렇게 나눈 것처럼 여기도 나눠줘야 되는데 차입금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산이에요. 선급 리스 부분. 그래서 선급 리스는 20만 원이겠지. 대신에 리스 부채는 972,174가 되는 거예요. 양쪽. 얘는 대변, 얘는 차변. 요 차익은 77174가 되게끔. 그리고 역산하여 5% 10년 매년 말 캐시플로우를 계산하면은 25901이고요. 972,174 10년 5%로 하게 되면은 캐시플로우는 125901입니다. 그래서 분개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건물 장부금액 빠지고요. 현금 130만 원인데 리스 부채는 972,174예요. 이때 선급 리스료가 20만 원이고요. 그럼 사용권 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00만 원 중 150만 원 공정가치 분의 리스료 현재가치 여기죠. 972,174. 그래서 648116 아까보다 많아졌죠? 그래서 이전된 권리의 차익도 좀 커졌습니다. 의뢰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돈은 13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리스 자산은 공정가치 150만 원으로 잡히고 20만 원은 선수 리스료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는 선급, 여기는 선수. 그리고 나서 1년도 12월 말에 현금이 갑회사가 10만 원 지급을 하는데요. 지급한 현금은 두 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리스 부채만큼 지급하는 거, 하나는 선급 리스료 이미 준 것만큼 다시 받은 것인 양.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를 퉁치면 10만이 되게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선급 리스료 부분 역산으로 하면은 20만 원의 현재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말 25901이라고 그랬어요. 리스 부채는 125901 결국은 10만이잖아요. 요거는 나가는 거 선급했으니까 다시 돌려받는 개념으로 25901. 그래서 여기 지금 25901, 12590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자 비용은 97174의 5%, 나머지가 리스 부채 죽는 거고요. 이 부분은 선급 리스료 20만 원의 5%만큼 만원 이자 비용. 요 2번은 요리 올라가야 됩니다. 못하고요. 10만. 그리고 선급 리스료. 한편 의뢰사는 마찬가지로 받는 돈이 10만 원이에요. 현금을 받는데 12만 5천만큼의 리스료 수익이고요. 25901은 미리 선수했다가 나가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료 수익 죽이고 선수 수수료 죽이고. 좀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물음 1에 국한해서 나와요. 지금 2와 3은 예외 사항이고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한편 물음 4번은 건물의 이전이 1115 통제 이전 조건을 충족 못한데 간단하죠. 주고받은 현금 150만 원이 결국 이쪽은 금융부채, 이쪽은 금융자산이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몇 페이지 나가지 못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1355페이지부터는 마지막 시간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